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죠. 지금까지 따로국밥처럼 지역은 대학 보고 저 잘난 인간들 했을 것이고 대학은 내가 꼭 지역까지 챙겨야 돼 했을 텐데, 그동안의 대학은 사실은 지역 발전보다는 대학 자체의 발전 또는 자신의 발전에 매몰되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속하게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사회에서는 그 지역이 해당 대학하고 상생하고 공생하고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 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죠. 지금까지 따로국밥처럼 지역은 대학 보고 저 잘난 인간들 했을 것이고 대학은 내가 꼭 지역까지 챙겨야 돼 했을 텐데, 오늘 주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인데 도대체 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연구자는 책을 보고 사례를 보고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간증을 듣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이제 인천시장을 하시고 또 이제 우치장님이 이제 김포시장부터 이렇게 또 장관님도 하시고 실제 현장에서 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입에 발린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좀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기기도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시장님, 지역과 대학이 왜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됩니까? 뭐 왜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을 넘어서 공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서 더욱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하나는 너무 급속하게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 지역이 해당 대학하고 상생하고 공생하고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거기 더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불균형 문제입니다.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이 대학과 함께 가야 되고, 또 제가 아까 중앙집권적 문화 얘기했는데 너무 획일적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이 획일성을 타파해 나가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 체제로 가야만이 실질적인, 즉 교육과 현장이 하나가 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생은 뭐 지극히 당연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한번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김포시장 또 인천시장 또 뭐 국회의원도 좋고요. 대학하고 일했을 때 일해본 경험에 나 이때가 참 좋았어, 나 이때는 좀 속상했어,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죠.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김포군수시장 때부터 해서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하고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학이 지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앙집권적 문화 속에 젖어 있을 때 바로 대학이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년 전에 지금 김포대학이 이름을 송백전문대학이라고 명칭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얘기를 했어요. 송백을 압니까? 당시 설립자의 호예요. 그러나 김포로 하는 순간에 그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 당시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는 대한민국 하면 김포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천에 있는 11개 대학들하고 수시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고 또 인천의 경쟁력이 대학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보람 있는 것은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인하대학교 이제 비룡축제가 하는데 무려 몇만 명이 참여를 하는데 아주 열광적으로 우리 분위기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참 보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문화, 그리고 지역을 위한
시정 이런 걸 할 때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시장님도 젊은이들 만나면 힘이 솟고 에너지가 생기면 좋지요. 물론입니다. 네. 다음 우리 대교 회장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 회장님, 총장님, 저 같은 사립대 교수 입장에서 보면 국립대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네. 거룩한 분들. 근데 이제 요새 국립대가 엄청 바뀌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바뀔 것 같고 우리 대학 전체를 끌고 가시는 회장 입장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좀 간과했고 왜 우리가 지어가고 더 특히 이제 회장님은 전북을 끌고 가시는 또 대학의 역할이 뭘까? 그러니까 왜 같이 상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으면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으로서 사실 유정복 존경하는 저 시장님 계시지만 그동안 우리 김원영 총장님도 8년간 대학 총장 하셨지만 그동안의 대학은 사실은 지역 발전보다는 대학 자체의 발전 또는 자신의 발전에 매몰되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북의 발전 또 전주의 발전보다는 우리 전북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좋은 대학이 돼야 된다. 지역보다는 대학 또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컬 사업을 비롯한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우리 대학 교수들이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정말 발벗고 나서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이게 지역이 발전하지 않으면 지역이 소멸되면 학생도 없고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그런 위기감을 못 느꼈었는데 지금의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이 적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지역이 잘 되려면 대학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병원을 합쳐서 정규직이 한 8,000명 됩니다. 근데 전북특별자치도 5,500명, 전주시 한 2,500명 정규직 합치면 8,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8,000명 대 8,000명의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1년에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병원이 정규직하고 학생들이 소비하는 비용이 한 8천억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그 정규직이 소모하는 소비하는 그것도 한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역할을 대학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대학은 우리가 I don't care 내가 신경 안 써도 스스로 알아서 살지 않느냐 이런 그동안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은 또 지역보다는 대학 자체의 발전 그다음에 지자체장들께서는 대학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케어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겠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인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지자체장들께서 대학이 없이는 지역 발전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지자체장들께서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 전북의 산업체를 유치하러 대기업 유치나 중소기업 유치하러 밖에 나가서 많이 유치를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기업들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제 혜택이나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원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대동소이한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내가 그 지역에 가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정말 좋은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충분한 인재 공급이 안 되면 기업이 첫 번째 오지를 않는다. 이런 그런 어떤 뼈저린 어떤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우리 지사님하고 매일 텔레그램도 하고 전화도 하고 거의 지사님이 우리 전북대학교 일주일에 한두 번 행사 아니면은 무슨
뭐 같이 이렇게 협업할 일이 있어서 한두 번 정도 올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제 그 지역 대학과 지자체 장들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협업을 해서 새로운 뭐 발전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매개로 대학과 지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총장님 다 하나만 더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순발력도 테스트. 예. 그동안 우리 총장님은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교육부하고 국회만 가서 로비하면 됐는데 이 지자체 장까지 시어머니가 또 생겼다, 이 귀찮다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예,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글로컬 사업 하면서 정부의 1,000억, 지자체에서 1,000억을 저희가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다 우리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도에서 이번에 한 200억, 500억을 5년간 매년 500억을 하기로 했는데 1, 2차년도는 못 줘. 3차년도에 지금 올해 250억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 하려고 제가 도의회 의원님들 다 만났습니다. 제가 한 번 만나는 게 한 번 만나서 안 됩니다. 잊어먹고 또 뭐 그때도 안 돼서 예산 철에 가서 굉장히 만났는데, 뭐 그때 보면은 저도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께 충분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납득을 못 시켰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조목대학교가 그런 일 하고 있냐, 정말 저 대학이 그렇게 좋은 일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그냥 돈만 달라고 하지, 대학이 또 지역의 대표, 주민의 대표인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어필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뭐 좀 반성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뭐 지역의 우리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가 성과도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뭐 대학 교수들이 뭐 지자체 찾아다니고 뭐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또 시대가 변해서 결국은 뭐 그게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또 대학이 지자체에 또 너무 또 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교수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뭐 서울에 계시는 뭐 저 성균관대로 일단 좋은 대학들이야 그렇게 할 필요 안 해도 다 알아서 주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완전히 많이 받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우리 어렵게 김영도 총장 모셨는데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낀 기관이라고 할까? 제가 이제 고등교육 연구 생태계를 연구해 보면 대개 뭐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4년제 대학의 보이스가 크고 학생은 주는데 우리나라가 또 학벌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제가 발표한 지역 정주 차원에서 보면 중간 정도 되는 기술 인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지역에 남아서 결혼하고 세금 내고, 전문대 입장에서는 지역 상생과 관련돼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선은 오늘 뉴스원에서 참 시적절한 주제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포럼에 요청을 받고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지역 소멸 시대. 자, 이 지역 소멸 시대라고 전제한 거는 이미 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역 소멸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역 소멸하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로 농촌이나 어촌에 아주 외딴 곳에 있는 그곳에 청년들이 농사 짓기 싫고 고기 잡기 싫고 이러니까 도회지로 일자리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이 비고 어촌이 비던 이 상황을 이제 소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태어났고요,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것이고, 제가 일하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살면서 늘 우리는 수도권 다음에 제2의 도시, 뭐 인구 규모로 보면 320만에서 330만 줄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 인구 구조를 보면은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은 청년들이 또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떠날까? 이 고민은 부산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늘 고민을 해왔던 건데, 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모두가 같이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우리 배상훈 교수님께서 낀 어떤 대학의 역할, 좀 소외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새로운 이 지역 문제 접근을 위해서 라이즈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대려 지금의 라이즈 사업이 어떤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지역에 기여할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력 양성을 생각을 할 때는 국가의 기본적인 인력 양성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가에도 없고 지역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계획하게 교육을 해왔고 인력을 양성해왔는가, 지금부터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신산업 분야입니다. 지금 22개 신산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부산에는 그 해당되는 산업 분야가 없습니다. 그럼 부산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국가 인력 양성 체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런 인력 양성이 되면은 또 중앙에 또 다른 지역에 그러한 일자리로 가면 되고요. 하나 놓치는 것이 지금까지 지역을 버텨주고 있는 기반 산업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부산은 주로 중소 중견기업인데 그 현장 인력이 고령화가 되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진 고숙련을 누가 전수받아 가지고 이어갈 것이냐?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떠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을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면 지역 제조업은요, 매각을 하든지, 다행히 누가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의 소멸 위기가 더욱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대학 입장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에만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지역에 머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 시대에는 전문대학의 더 큰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설득됐습니다. 시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시장님, 인천시장님도 인구 유지 고민을 하십니까? 인구? 저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유일한 대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특히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2023년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천의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걱정은 덜한다면 이제 우수한 인력이라고 표현을 할까? 우수라는 게 좋은 의미입니다. 그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발휘하면서 기업도 돕고 인천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근데 시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제 추측일 뿐인데 시장님이시면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제일 피곤하고 삐딱한 사람들이 교수들 아닙니까 혹시?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죠.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국가를 보는, 사회를 보는, 또 전문 영역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교수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잠재 역량을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 교수님 인천에 오시면 환영받으실 거예요. 탁월한 정치인이십니다. 자, 시장님은 대학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좀 기울였? 아까 인천시에 대학이 몇 개 있는 거죠? 인천시에 11개 있습니다. 많군요.
그 대학들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인천시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수시로 총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같이 현안을 논의하고 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학생 회장단, 회장, 총부회장들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할 정도로 저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 자리는 뭐 인천을 얘기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정말 교육 혁신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정말 바뀌어야 된다. 제가 아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개선해야 될 이 중앙집권적 획일적 문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 교육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다 획일적으로 교육부에서 규제합니까? 인천하고 저기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산업단지하고 강원도 쪽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이 진정한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입학부터 정원 관리부터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부터 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대학과 졸업하고 전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 산업 여건에 맞게끔 인재가 육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이오 특화 지역이고 또 이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 문화 시설이 질비하고 해양 문화가 있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인재가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고 산업경제에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획일적이에요. 이것부터 깨주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교육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상생 아무리 노력해도 구두 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인천은 뭐 비교적 문제없이 인재 양성이라든가 산업 배치 문제가 아닌데, 대학의 지방 소멸 얘기하는 이유는 그 교육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균형 발전, 성장,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문제를 큰 틀에서 볼 때 정말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시장으로서 여쭤봤는데 역시 이제 국가 지도자여서 안모 진심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하시면 어떤지. 네, 양호봉 총장님, 아까 이제 넌지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다니면서 연구를 해봐도 약간의 이런 자조가 있어요. 뭐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체 말로 돈 주는 사람이 가반이냐, 때로는 교수들이 자조감을 느낄 때도 있고, 대학이 지역과 민글대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대학 주체로서도 자체 비전도 있어야 될 텐데 가끔 보면 지자체 종속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보실 때 기초면 기초, 광역이면 광역, 시자체가 우리 대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뭐 대학이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은 그 동안에는 교육부의 뭐 사실 뭐 종속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 그런 컨트롤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또 지자체에서까지 컨트롤을 받아야 되나, 이게 이제 굉장히 우려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육부나 지자체나 대학이 수평적 평등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 그리고 지자체도 결국은 지역의 대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걸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가
대학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지자체도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대학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지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대학을 컨트롤해야 된다,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안 되는데, 이게 밑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님, 국장이나 과장한테 가면 이게 옛날에 관료주의들이 발동해 가지고 거꾸로 컨트롤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 절대, 저는 유정복 시장님 비롯해서 지사님들 정말 대학을 어떻게 도와줄 거지 생각해봐라고 자꾸 지원해자 그러는데, 국장, 과장, 계장한테 가면 오라 가라 하고 뭐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자체 장들께서 잘 좀 살피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께서 국가적인 얘기를 해서 저도 국가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사실은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하버드 대학을 좀 뭐 압박을 하고 이런 지금 형국인데요. 미국이 사실 교육 강국입니다. 미국이 인류 국가, 초강대국, 유일한 강대국인데, 그 근원은 사실은 교육이 초인류, 사실 경쟁이 안 되는 대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미국처럼 초인류 대학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나 지자체가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경우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미국의 유학생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이 학비하고 주택하고 그 생활비로 쓰는 돈이 60조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쓰냐? 5,500만 원을 1년에 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이 산업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 그 다음에 교육이 산업일 뿐만 아니고 인재 양성, 그 다음에 그 양성된 인재가 아주 우수한 인재는 또 미국에 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그 유니콘 기업이나 뭐 이런 벤처 기업에서 성공한 기업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창업한 기업이 초인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기회에 미국이 좀 유학생을 못 오게 하면은 좋은 기회다, 그 반절만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 교육의 강국에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만큼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첨단 산업이라, 이것은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대학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차 전지랄지 반도체랄지 뭐 이런 관련되는 첨단 산업, 첨단 신소재랄지 이런 분야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전문대학도 굉장히 우수한 상태고, 미국보다도 오히려 훨씬 2차 전지라 이런 데는 앞서 있습니다. 미국 대학보다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에 좀 못 가게 지금 막으면 그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하면은 이번에 비약적인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 공감하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면 달러 찍는 거하고 대학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시장도 계시지만 실화인데요. 동남아나 동아시아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에 가기에 돈이 부족하거나 껄끄러운 사람들이 한국이 굉장히 좋은 매력지라서 일부 미국 대학들은 자기네 브랜드와 우리의 내실 있는 교육 체제를 묶어서 여기를 정거장처럼 쓰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 대학들은 여기로 투자할 여력은 없지만 한국에 이미 갖춰져 있는 전북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자기네가 브랜드를 대서, 야 근데 태국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전북대에 와서 공부하고 좋은 인재도 또 남고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만 고수할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제컨대 인천 같은 데가 또는 뭐 새만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그넷이 돼가지고 미국의 브랜드, 우리의 실력 키워서 저는 우리 대학에서도 근데 예전에 풀브라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미국 보내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다 자기 나라 돌아가서 지도자 만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 문제 모든 것이 엮여지고 굉장히 스트롱해질 수 아니냐. 저기서 양 총장 말씀하신 게 100% 공감하고요. 그런 말씀 나왔다니 너무 기쁩니다. 다음 김영도 총장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많이 나셨는데 또 하나 역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첨단 성대도 뭐 반도체, AI 양자 많이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역에 남아가지고 중요한 중견 기업을 이렇게 뿌리처럼 딱 잡고 있을 중간 기술 인재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문대가 그 역할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전문대는 그만한 평가를 받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아쉽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들다 보면은 물론 이제 국가적인 어떤 교육에 달성해야 되는 그러한 목표를 뭐 제시하고 사업이 진행됐지만 학교가 설계하는 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우리 배성환 교수님 말씀대로 기술 인재, 현장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청년들이 우선 학교를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전문대학은 이공계 중에 자연과학은 별로 없습니다. 응용 기술 쪽, 공학 쪽이 많은데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거 힘들고 또 졸업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예측되는 그 일자리가 힘든데 많이 찾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공학 계열을 유지하던 학교조차도 자꾸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학과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감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가 적다 보니 또 많이 배출돼 가지고 사회에서 필요로 한 만큼 학교가 양성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척 부족하고요. 졸업하고도 그 전공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은 뭐 사회적인 문제지만은 집에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다 기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근로 참 무척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힘든 3D 업종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단시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생활비 용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하고 이게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서의 모습을, 비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따로따로 뭐 역할이 있었지만은 이제 지역 소멸시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양호봉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 관계, 운명 공동체 입장이 돼야 되고요. 각기 대학이 만드는 비전이 아니고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공동의 비전을 이제는 제시를 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만 쉽지 않은 우리가 지역 회생 또 과거에 번영했던 그 모습을 찾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대담 기획을 할 때 50분을 할당하셔가지고 너무 길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흘렀어요. 거의 좀 종반으로 가는데 시장님께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워싱턴 포스트인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너무 끔찍한 얘기던데 그 타이틀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테리프 워,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이 force is ally, 동맹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선택이 뭐냐? resistance or surrender. 나한테 시쳇말로 덤벼들든지 무릎 꿇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일종의 트럼피즘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 안 나잖아요. 가스 없잖아요. 뭐 엄청난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것도 없어요. 결국 의지할 건 사람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 거대한 웨이브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사람일 것 같고,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키우는 데 같은데,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볼 때 우리나라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전 오늘 시도의회 의장 자격으로도 보셨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부존 자원도 없고 국토 면적도 좁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정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오늘의 세계 제6위의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미래로 가기 위한 우리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국가 경영 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한계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 회장님도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양성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는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즉 개발 만능 시대에 바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지금 옛날 경제기획원, 지금 행정안전부, 내무부가 바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권한을 갖고 조직과 인사와 재정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도 아주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폐지 수순으로 혁신적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수험생을 1등부터 50등을 가릅니까?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제는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어떻게 미래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노벨, 과학상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의 자율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그런 지원 체계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 예산, 그거 지금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도요, 예산이 지금 많이 유보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집중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좀 교육부 좀 게시글 해야 되는데,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대학하고 상생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권 문화, 획일 문화, 행정 집중, 중앙 집권적 문화, 서열 문화, 이것을 타파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번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저희가 잘 뒷받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양호봉 총장님께요.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될 텐데, 새 정부에 바라는 거, 그리고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대학원이 굉장히 위기라고 보거든요. 특히 전북대 같은 거점 중심 대학 정도가 되면 성태도 지금 풀타임 대학원생이 거의 마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적신호라고 좀 보여져서, 특히 이제 거점 국립대 정도가 되면 연구력도, 연구개발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도 조금 곁들여 가지고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할 텐데 바라는 거 대학 차원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뭐 인재가 우리나라를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재가 어디를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사실 1등에서 3,000등까지 의대 간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영역에 가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지 1등에서 3,000등까지 의대 가고 또 나머지 어디 가고 이렇게 또 그 이후에 저긴 또 서울대에만 가고 이런 구조가 좀 타파돼야 된다. 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초윤리 기업이 나온 것은 사실 60년대 학번부터 80년대 학번까지는 사실은 다 의대를 몇 등부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분야 갔습니다. 다 공대도 가고 상대도 가고 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게 다 가서 그분들이 초인류의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가서 사실 우리나라를 일으켰듯이 그런 어떤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주에서 용산 오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강남에서 강북 가면 출퇴근하면 1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데, 그래서 그 역세권의 사실은 첨단 벤처기업을 판교형의 첨단 벤처기업을 각 중요한 그 도시의 그 역 중심으로 해서 정말 판교형의 첨단 벤처 기업들이 입주하게 만들어서 바로 필요하면 서울에 1시간 반 만에 올 수 있는 좋은 입지의 그런 그 개발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거점 대학교도 지금 대학원생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 지역의 소멸 위기는 그 지역의 대학원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구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역에 특히 수도권에는 성균관대 같은 명문대학이야 돈 안 대줘도 서로 오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대학원생들은 특히 전액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지역을 살리는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인재들이 고른 분야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의 중요한 수도권이 소멸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수도권에서 적당한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에 정말 좋은 벤처 기업들이 여기에서 바로 인근에 5분 이내에 있어서 바로 필요하면 인천이나 서울에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갖춰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도 총장님, 이후에 어떻게 됐든 새 정부 출범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여기 이제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전문대를 대표해가지고 우리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교수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본화된 이런 교육 상황에서 결국은 얼만큼 교육에 투입했냐, 그 투입한 만큼 교육의 결과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말씀 많이 하셨고요, 호주도 그렇고 특히 고등교육은 국가 산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장께서 그 앞에 설명하신 삼성에서 패스트 그런 사적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대학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산업으로 여기고 좋은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요즘은 유치원까지 들어갑니다. 유초 중등에 좀 과잉의 어떤 교육 재정 지원을 좀 균등하게 고등교육에 조금 나눠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투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수준을 올린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유학 시장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가 올 수 있는 유학 시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기술, 과학 이 분야에 어느 정도의 토대를 갖고 있는 과거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 10위권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좀 이러한 관점 전환을 해가지고 좀 이 고등교육이 더욱더 발전하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접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뭐 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우수 인력 양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너무 현장 인력에 대해서 그냥 뭐 전문대학이 잘해서 또 산업에 가서 일을 하겠지 이렇게 맡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수 인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만큼이나 지금의 기존의 현장을 지키는 이러한 좋은 인력 양성을 하는 전문대학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작년에 뉴스원에서 이 포럼 했거든요. 그때 내심 한 해 정도 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2회째가 돼서 정말 저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 말씀은 3회도 하겠지 이런 정말 중요한 엔진인 것 같고 뉴스원에서 프리미엄 포럼 이렇게 포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렇게 포커스된 포럼 특히 국가를 이렇게 세운 엔진을 대상으로 한 포럼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내년을 기약하기로 하고요. 아까 너무 이렇게 꿈을 크게 키워서 시도협의 의장님도 회장님도 모시고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다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오셨는데 시도지사협의 회장님, 대교 회장님, 전문대교 회장님 한 자리에 모으기 쉽지 않은데 모셔서 정말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답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